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목적지 장소에 가려면 큰 사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그 장소에서 전도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교회 전도에 치를 떨 만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싫어했어요. 귀찮기도 하고. 묘책을 떠올리고선 이어폰을 끼우고는 볼륨을 밖에서도 들리게 크게 높이고선 흥얼거리면서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러면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안 오겠지? 이러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누가 톡톡 건드려요. 뭔가 싶어서 뒤돌아보니까 예상한 대로 교회 전도사.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제 한쪽 이어폰을 빼더라고요? 이건 뭐지? 무슨 시츄레이션이지? 황당해서 굳어있는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요 아가씨. 그 순간 좀 어이가 없었어요. 보통 같으면 내가 웃으면서 안 믿어요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분이 내 이어폰을 뺐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아 예 그럼 그쪽이나 많이 믿고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순간 아줌마가 약간 언짢은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억지 웃음 지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저 지금 부처님 생일잔치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뒤에 일행분들이 붙더니 어머 예의 없네. 그러게 정말 경우 없다. 이런 식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뭐지? 한번 해보잔 건가? 그래서 어쩌지 잠시 고민하다가 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슬펐던 영화 생각하니까 점차 눈물이 차오르더니 눈물이 주룩주룩. 아줌마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학생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이때다 싶어 울먹이면서 아줌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어제 말기암 선고받았는데 천국 가라뇨. 더 살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훌쩍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왜 애를 울려요. 학생 진정해봐요 하며 주변에 꽤 모여들었을 때 속으로 웃음을 참고는 그래요 아줌마 말대로 천국 갈게요 고마워요 참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굴 가리고 비련의 주인공처럼 신호 바뀌자마자 뛰었어요. 신호 건너고 돌아보니 그 아줌마들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 후련해. 하반기 인턴으로 뽑은 대학 4학년생 여자분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출근인데 아침에 문자 하나 딸랑 보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목요일부터 출근할게요.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이걸 잘라 마라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그 여자 이력서에 있던 페이스북 주소 보고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제주도 사진 떡하니 걸려있고 내일까진 제주도, 수요일엔 오션월드 고고싱. 기가 막혀서 똑같이 문자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션월드 가서 재미있게 노시고 집에서 계속 푹 쉬세요. 전화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다시 페북에 들어가 보더니 글을 발견하고 알려주더라고요. 곳에 페북에 글 하나 올라왔었는데 아 슬프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거야. 나 서울 올라가면 술 사줄 사람. 본인 잘못은 모르고 반성의 기미라고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와도 안 받으니 문자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저 인턴 합격한 땡땡땡인데요. 저 제주도 온 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본인이 자소서에 페이스북 주소 썼잖아요.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아 제가 페이스북 주소를 써놨더라도 함부로 보시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저희 회사에서 자소서에 꼭 페이스북 주소를 쓰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SNS 활동이 활발한 게 장점이라고 페이스북 주소까지 써놓은 거잖아요. 그건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는지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이어서 문자 보냈어요. 사내 규정상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턴 합격 취소됐으니까 좋은 직장 구하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무단결근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거 잘못이지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고발할 거예요. 네, 고발하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정직원을 뽑은 것도 아니고 인턴 뽑은 거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도 없고 소명자로 충분히 준비해 놓을게요. 고소하세요. 나중엔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군요. 요즘 황당한 대학생 친구들 참 많은 듯합니다. 본인 스펙 쌓기 전에 인성부터 길러야 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사회생활 어찌할지 참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잘렸다는 문자 통보하고 전화통화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랑 만나서 결혼하고 5년 동안 지내오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다른 남자가 생겼어. 미안해. 나도 내가 나쁜 거 아는데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그 말에 처음에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또 연기 연습하는 거야? 많이 늘었네. 근데 방금 멘트는 좀 많이 아프네. 아니 나 진심이야. 나 그 사람 사랑하고 있고
이제 너랑은 정 떨어져서 못 살겠어. 뭐야, 그래. 그동안 불만은 있어 보였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차라리 다른 거짓말을 하던가. 가슴이 무진장 쓰리듯이 아팠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저에게 불만을 가져서 하는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내뿐 아니라 아내 친구들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하도 믿으려고 안 하니까 사귄다는 남자의 이름과 회사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착잡하고 진짜 미칠 것 같았지만 그 남자를 찾아가서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유부남이었고 가정이 있기에 이혼을 원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상관없어요. 제 아내랑은 별것 중이고 저는 호순씨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뭔가 허탈하고 어이없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도둑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온 방이 어지럽혀져 있고 우리 애기만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어서. 왜 울고 있어? 엄마는? 야, 엄마 막 나갔어. 엄마 갔어. 막 커다란 가방 들고 나갔어. 잘 살으라고 하고 나갔어. 우리 애가 뭔죄라고 애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 건가 생각이 들고 진짜 그동안 TV나 신문에서만 봐왔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개패듯이 패고 싶었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두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가 남자들을 만나서 추잡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리고 당신네들 아내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들은 다들 충격을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부하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장도 충격을 제대로 먹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가 있냐?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너는 마치 아무 잘못 없다는 모양인데 제일 쓰레기는 너 새끼거든? 글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지 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쩌라는 걸까? 무엇보다 너는 애도 나 몰라라 하고 버린 년이잖아. 내가 착한 놈으로 살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 앞으로 기대해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그 여자랑 친구들은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이혼 위자료도 많이 챙겼습니다. 이혼 후 상황을 들어보았는데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진짜 쓰레기였지만 좋아했던 놈이 있었어요. 얼마나 쓰레기냐면 내로남불은 기본에 지적질, 바람도 엄청 피고 거짓말은 옵션. 그럼에도 좋았기에 이해해주고 참아주던 저는 어느 날 제가 지겨워졌다고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참아준 게 화근이었을까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씹다가 어느 순간 받더라고요. 여보세...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크게 들리는 노래방 음악 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 아 오빠 그러지 말고 옆에 와서 앉아. 오늘은 내가 쏜다. 어이없는 게 전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라고 그랬었으면서 그냥 그 이후로도 웃음도 안 나고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한 달 후 그 새끼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집 앞이라고 만나자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려고. 그런데 또 후줄근하게는 못 나가겠어서 꾸미고 정성 들여서 나갔는데 제 얼굴 보더니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사실 사귈 땐 수수하게 있는 게 좋아서 화장도 잘 안 하고 마음고생 전엔 10kg 정도 더 나갔었으니 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나 보더라고요. 뺨 때리고 모진말해도 무릎 꿇고 막 엄청 빌면서 다시 만나달래요. 못 있겠다고, 지가 엄청 잘못했다고. 근데 미련이라는 게 뭔지 그 새끼가 죽도록 미웠으면서도 또 보고 싶었어서,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했어요. 사람 고쳐 쓰는 말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새끼가 저랑 노는데 막 계속 전화 진동이 들려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안 받더라고요. 처음엔 날 신경 써주는 건가 하고 있다가 급했는지 폰 내려놓고 화장실 다녀오더라고요. 근데 전화랑 문자가 계속 와서 혹시 급한 일일까 싶어서 누구지? 하고 보는데 굳이 잠금 안 풀어도 보이는 메시지. 오빠 제발요. 솔직히 얘가 경력이 있어서 제가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질렸는지 그새 다른 여자를 만났었나 보더라고요. 계속 오는 메시지 내용들은 오빠 화났어요? 왜 그냥 갔어요? 내가 미안해.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 여자도 결국 피해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책이 떠올라서 얘가 또 허세질할 때 그러고 보니 내가 반지 하나도 안 사줬네. 내일 내가 사줄게. 평소 같으면 거절하던 제가 맨날 말만 그러잖아. 난 손에 끼고 있는 그거 마음에 드는데 딱 그거 줘. 당황하더니 빼주더라고요. 그 반지 사진 찍어서 제가 여자분 전화번호 외웠는데 문자 보냈어요. 그때 저처럼 또 넘어가고 속아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 인간이 당신 갖고 논 거라고 증거로 그 남자 반지 사진 찍어서. 그랬더니 알려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얘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그리고 걔한테 문자 왔을 때 오빠 잘 가고 있어요? 저 오빠랑 헤어지고 생각해봤는데요, 오빠 돈만 많지 허세남에 키만 크고 못생기고. 예전엔 제가 뚱뚱해서 오빠 같은 남자 만났는데 살 좀 빼고 나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못 만나겠어요. 어제 다시 만나기로 한 거 실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계속 제 물건을 가져가는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아휴, 초등학생 때는 갖고 싶었던 로봇을 사고 좋아서 들고 다니다가 사촌동생한테 뺏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 때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겨우 샀는데 수련회 간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 이번에 산 피규어 멋지다. 내가 가져갈게. 문자 보고 수련회에서 소리 지르고 지랄하다가 핸드폰 가져왔다고 빼앗기고 맞고, 집에 와서는 다 큰 놈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지랄한다고 또 맞았어요. 그리고 둘 다 성인이 된 어느 날 그놈이 집에 또 놀러 왔는데 형, 저 스쿠터 뭐냐? 그거 내 거. 그 스쿠터는 고장나 있던 거였는데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을 거예요. 잠시 약속이 생겨서 밖에 나와 서 있는데 10분쯤 지났을까? 득달같이 그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한 30분쯤 뒤에 엄마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엄마, 스쿠터 브레이크 막아서 고쳐야 되니까 절대 타지 말라 그래. 바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타고 갔는데 라고. 아니 그걸 왜 마음대로 다 위험한데 면허는 있대? 왜 그걸 허락해줘? 몰라, 난 분명 위험하다고 경고했어. 남의 물건 지가 손댔으니까 혼 좀 나보라지 하고 전화를 끊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예상대로 멈추지 않는 스쿠터 덕분에 얘가 동네를 돌고 돌다가 결국 임기응변으로 공사장 흙더미에 박고 나서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질 때 충격으로 팔에 인대가 늘어난 건 덤. 큰일이 있었으면 죄책감에 살았겠지만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꽃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전화를 줬는데도 탄 것이기에 제 스쿠터 값을 변상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제 물건 안 빌려가더라고요. 꽃이다.